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강의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짬짬이 시간을 이용해서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부득이 휴강을 했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출근 시간 때 제 차가 정차되어 있는데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뒷반바가 좀 깨질 정도로 충격이 좀 있었는데 제가 좀 치료를 받느라고 부득이 휴강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시험 때까지 또 그 이후에도 사고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개사무소 설치 이전, 겸업, 인장 이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한 개 사무소만 둘 수 있다. 자, 여기서 일단 맞는 문장이죠.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그러니까 안에 둬야 됩니다. 밖에다 두면 안 돼요. 또는 안에다가 두 개를 둬도 안 됩니다. 이걸 1등록 1사무소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자, 우리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종별이 세 가지죠. 그래서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바로 개인 개공들을 말하죠. 법인인 개공은 이런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을 볼까요?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이 표현도 맞는데요. 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것은 우리가 특수법인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그냥 중개법인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냥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하면 우리 법인을 말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하면 지역농협협동조합처럼 특수법인을 가리킨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특수법인도 법인이기 때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들은 본업이 원래 특수법인의 본업이 따로 있어요.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따라서 이자들은 매번 중개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굳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책임자로 할 필요는 없다 해서 재량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그냥 직원을 책임자로 앉혀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맞는 문장이고요.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또는 이전 신고할 때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한다. 맞는 문장입니다. 이건 조문 그대로예요. 자, 이건 공동사무소에 대한 조문이죠. 여러분, 공동사무소를 설치하려면 뭐예요? 기존의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전해서 합치는 방법, 아니면 기존의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처음 자격증을 땄던 공인중개사가 거기다가 또 등록을 하는 방법, 이런 형태로 설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등록을 하든 또는 기존의 중개업자가 이전 신고를 하든 여러분 임대차 계약서는 원칙이 꼭 필요하다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공동사무소는 기존 이미 중개업을 하고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만 있으면 여러분 공동사무소 신고를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원래 건축물의 임대인의 승낙서 하면 틀립니다. 원임대인의 승낙서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개공, 즉 현재 중개업자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민법하고 다른 점입니다. 맞는 문장입니다. 4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들여놓은 경우 소유권, 전세권,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 사용권을 확보하면 된다. 우리는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즉 그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 권한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맞는 문장이고요. 5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이때 시도별로 한계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게 틀렸죠. 시도가 아니라 뭐예요? 즉 특광도가 아니라 기초단체인 시군구별로 한계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군구와 시도 구별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지금 1번, 2번, 5번 질문 한번 볼까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1번은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분사무소 때문에 이렇게 구별해서 문장을 기재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특수법인은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중개법인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장을 자꾸 반복해서 봐서 익히셔야 돼요. 답은 5번. 자, 2번 문제를 하나 볼까요?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사무소 이전 문제가 나오면 관할지역 내로 이전했느냐 외로 이전했느냐 그걸 꼭 구별해서 동글뱅이를 크게 쳐놓고 문제를 풀어야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틀린 걸 찾으라고 그랬죠? 자, 기억법. 중개사무소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자, 10일이라는 숫자는 공통 숫자입니다. 여러분 분사무소가 이전하던 법인의 주사무소가 이전하던 개인사무소가 이전하던 전부 다 이전 신고는 10일 내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맞는 문장. 니은번. 등록관청이 이전 신고를 받은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자 적어 교부할 수 없고 이미 틀렸네요. 재교부해야 된다. 다 틀렸어요. 여기는 지금 관할 내 이전이기 때문에 어때요? 등록관청을 벗어나지 않았죠. 그러면 기존의 등록증에다가 사무소 소재지만 변경해서 그 등록증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등록증을 그대로 돌려주면 되죠. 예를 들어서 강남구 내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다. 그럼 강남구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어차피 강남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니까 그 등록증에다가 소재지만 변경해서 그 등록증을 그대로 돌려줄 수 있다. 즉 교부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지금 이 문장처럼 재교부한다 이 말은요. 등록증을 새로 만들어서 준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을 벗어났다. 예를 들어 강남구에서 송파구로 옮겼다. 그러면 변경사항 기재하여 교부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송파구청장은 강남구 등록증을 폐기 처분하고 새롭게 송파구청장이 등록증을 만들어서 재교부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관할 내 이전이기 때문에 틀렸고 만약에 이게 관할 외 이전이었으면 이 문장은 맞습니다. 자, 디귿번.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바로 틀렸죠. 우리가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사 등 이렇게 오라겠죠. 이사 등. 사무소 확보 서류와 등록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됩니다. 틀렸을 거죠? 그 다음에 니일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는 건물로 이전 신고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해야 된다. 이건 조문이에요.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니일번에서 주의할 것은요. 여러분들 무허가 건물은 건축물 대장 자체가 없어요. 즉 무허가 건물은 등록도 안 되고 무허가 건물로 사무소 이전 신고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법 위반이에요. 그럼 여기서 건축물 대장이 아직 없다는 것은 무허가 건물은 아니라는 전제예요. 그런데 왜 건축물 대장이 없냐? 그럼 현재 안 만들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그 지연되는 사유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번 문제는 자, 니은번 틀렸고 디귿번 틀렸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틀렸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 볼까? 이건 OX 문제네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현행법상 겸업 제한이 없다. 따라서 중개법인이 할 수 있는 겸업은 물론 다른 법에서 제한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두 가능하다.
다른 법에서 제한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두 가능하다. 일단 맞는 문장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 중개법인은 겸업이 6가지만 하게 돼 있었죠. 그래서 엄격히 제한되는데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원칙이 제한이 없죠. 따라서 법인이 할 수 있는 6가지 겸업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서 제한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하나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공무원하고 중개업을 겸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다른 법, 즉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들은 공직에 전념해야지 기타 영리업은 일체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법 때문에 중개업을 겸할 수 없는 것이지 우리 공인중개사법 때문에 공직을 겸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다르다고 그랬죠. 따라서 다른 법에서 제한이 없다면 즉 국가공무원법처럼 그런 제한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인들은 다 가능하다 해서 개인이 법인보다 훨씬 넓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 개인 개공도 중개인은 뭐예요? 법인이 할 수 있는 6가지 중에 경공매에 대한 내용은 할 수 없다. 그렇게 정리하면 완벽합니다. 이제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상 법인 개공의 업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 바로 이렇게 겸업의 문제가 매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작년 문제죠. 자, 법인이 할 수 있는 거 6가지를 지금 우리가 찾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랬으니까 뭐요? 해당되지 않는 걸 찾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주택에 대한 임대 관리 이것은 할 수 있죠. 자, 우리는 상가와 주택 임대사업자의 이런 건물들을 관리, 여기는 키워드가 관리입니다. 관리할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2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자,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 상담을 컨설팅이라고 그랬죠. 가능하죠? 자,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 가능하죠. 주택과 상가에 대한 분양 대행도 가능합니다. 3번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공제 업무. 이게 틀렸네요. 여러분 공제 업무는 우리가 보증 설정의 하나의 방법인데요. 이 공제 업무는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가 할 수 있는 고유 업무에 해당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협회의 업무지 우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고 4번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 알선. 자, 다 할 수 있죠. 우리는 공매하면은 여러분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공매에 대한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 분석이나 취득 알선이나 대리까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는 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5번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 소개. 자, 소개입니다.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한다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업체나 도배업자, 즉 용역업체를 소개, 알선하는 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본 강의 때 자세히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해 두세요. 자, 5번 질문을 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자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종료한 때는 고용일 또는 종료일로부터 10일 내에 신고해야 된다. 틀렸죠? 자,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죠. 종료는 10일이죠. 이거 자주 나옵니다. 고용은 업무 개시 전, 종료는 10일. 신고를 안 하면 업무 정지 사유라는 것도 나중에 기억해 두세요. 자주 나옵니다. 자, 6번 문제로 갈까요?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나와요. 자,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종료일로부터 10일 내에 신고해야 된다. 방금 봤고요. 맞는 얘기. 2번.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자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자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격증을 시도지사가 발급을 하니까 등록관청이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정말로 자격증을 취득한 겁니까? 라고
요청해서 자기들끼리 확인한다 그 뜻입니다. 맞는 문장입니다. 3번 보조원뿐만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의 업무 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맞는 얘기죠. 간주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민사상 무과실 책임을 진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본다. 추정한다 하면 틀립니다. 간주한다. 본다예요.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된다. 자, 틀렸네요. 답은 4번. 여러분들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 교육은요. 모두 다 등록관청에 신고 전에 받아야 돼요. 정확하게는 신고하기 전 1년 이내 것이어야 돼요. 1년 이내 거. 그러니까 신고하고 받는 게 아니라 신고하기 전에 교육을 받고서 신고를 한다. 그래서 틀려 있습니다. 5번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자, 이 등록관청이 협회에다 통보할 사항 매달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2등분 휴행고 이렇게 개요라 있는데요. 2등분 휴행고, 사무소 이전 신고, 등록증 교부,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휴폐업 신고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처분으로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그 다음에 고용신고, 이 6가지 2등분 휴행고도 자주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본 강의를 통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7번 지문을 볼까요? 이건 OX 문제네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부상에 성명이 나타난 인장을, 이 개인들은 본명을, 그 말이죠. 그 말은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의 성명은 본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은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 대표자의 인장을 등록해야 돼. X죠. 자, 첫 번째, 여러분 인장 등록은 개인들은 어때요? 본인의 성명이니까 본명으로 도장을 파서 등록하면 되는데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주의해야 됩니다. 법인 대표자의 인장이 아니고 즉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 인감도장이 아니고 법인의 자체 인장이어야 돼요. 법인 자체. 이게 법인 자체의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대표자 틀렸어요. 자, 8번 문제 인장 등록에 관한 문제를 한 번 더 볼까요? 자, 8번 공인중개사법상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찾아보세요. 옳은 것. 기억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 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청 시부터 업무 개시 전 이렇게 아시면 정확합니다. 맞는 얘기. 리엠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인감 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자, 이것도 맞는 문장이네요. 방금 뭐라 했어요? 법인 개업공인중개사 주사무소 이자들은 법인 자체의 인감 도장이니까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면 그 인형이 등록된다. 이런 뜻입니다. 가름한다. 맞는 얘기. 이것 봐. 분사무소에서 사용한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자, 맞는 문장이네요. 여기서도 주의해야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하여야 한다면 틀려요. 또 그것도. 왜냐하면 분사무소는 주사무소의 인장을 같이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지금처럼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따로 등록해서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을 정확하게 하자면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럼 기억, 니은, 디귿 지금 3개 다 맞았죠. 니을 번. 등록한 인장을 변경할 때 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0일 바로 틀렸네요. 7일 이내에 등록해야 되죠. 변경 인장 등록은 7일.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3개가 맞고 니을 번은 틀렸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볼까요? 일반 중개 계약서는 사용 권장 사항이며 보관 기간 규정이 없으나 일단 여기까지 맞죠? 여러분 일반 중개 계약서는 법정 표준 서식은 만들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서식은 권장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 보관은 하되 3년 보관하라는 그런 명확한 기간 규정이 없어요. 이건 맞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자 전속중개계약서는 사용 의무사항이다. 여기도 맞죠. 여러분 전속중개계약서도 법정 표준서식이 있고 전속중개계약서는 반드시 이 서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부를 작성해서 일방 교부하고 그것을 몇 년 보존해야 됩니까? 3년 보존해야 된다 그랬죠. 야, 3개월이 틀렸네요. 여기서는 3개월을 3년으로 고치면 다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만 틀렸다. 자, 정리하시고 10번 문제.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은 자 누가 하느냐?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한다고 그랬죠. 자, 이 지문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송파구로 얼른 이전했다 이거죠. 도망가듯이. 그러면 처벌은 이전 후인 송파구청장이 처분한다. 이렇게 사례형으로도 나오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니은버.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관할 신고청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된다. 자, 여러분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어디다 한다고 그랬죠? 자,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 이전 신고, 휴업 신고, 인장 등록 전부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그것도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분사무소가 이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분사무소가 이전했기 때문에 그 이전 신고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했단 말이죠. 그러면 분사무소 이전 사실을 이전 전 및 이전 후 양쪽의 시군구청장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됩니다. 그 여기서 밋이라는 걸 주의해야 돼요. 전에 이게 또는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문이 변경된 거예요. 그 또는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전 전, 이전 후 둘 중에 하나만 통보해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양쪽 모두 다 통보해야 된다 해서 밋이라는 거 주의를 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하나 볼까요? 다음은 O 또는 X로 답하시오.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래에 기술된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를 할 수 있으면 O가 되겠고 이 중에 하나만 할 수 없어도 X로 답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 뜻인데 그러면 기억번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 상담. 자, 컨설팅.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 상담 할 수 있죠. 특히 또 컨설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 주의하라고 그랬죠? 그게 프랜차이즈하고 다릅니다. 맞는 문장. 그 다음에 공업용 건축물 및 주택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대행 나오네요. 관리대행. 자, 여기서는 뭐가 틀렸을까요? 공업용 건축물 관리 대행은 안 되죠. 우리가 시설이 공업용이거나 농업용 건축물은 안 되고 우리는 주택하고 상가 건축물에 대한 관리 대행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 니은번 틀렸습니다. 디귿번 개업공인중개사 및 의뢰인을 대상으로 경영기법 정보 제공 업무. 이게 프랜차이즈 사업이죠. 여러분 프랜차이즈 사업은 누구만을 대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만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의뢰인이 틀렸네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디귿번은 기업번하고 여러분들 많이 혼돈하는데, 기업번은 이용개발 상담은 컨설팅이었잖아요. 컨설팅은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디귿번처럼 프랜차이즈 사업은 회원을 기업공인중개사만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을번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업 안 된다고 그랬죠. 직접 용역업을 하는 건 안 되고 알선을 하라고 했죠. 이 업체를. 그러면 3개는 할 수가 없네요. 기업번 하나만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X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자, 고용인 소속 공인중개사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뭐요? 추정한다, 본다. 본다 그랬죠. 자, 이 조문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제 기업공인중개사를 오픈을 하면 이 직원들을 채용할 거 아닙니까? 이를 고용인이라 하는데 소공과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도 주의하셔야 돼. 모든 행위가 아니고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행위는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예요. 개공은. 그래서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그 말은 모두 다 민사상 책임으로서 무과실 책임을 지우겠다. 이런 조문이 됩니다. 본다. 주의하시고 니은번 기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민사, 행정책임은 물론 양벌 규정에 따라 형사처분 또는 형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형사벌 또는 형사처분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것도 가로에서 여러분들이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결론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고용인이 어떤 사기를 쳤어요. 손님에게. 그러면 기업공인중개사는 자기 직원이기 때문에 이 업무와 관련된 불법에 대해서는 민사, 무과실로서 그 손해배상을 다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행정책임으로서 기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고요. 업무정지를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양벌은 형벌을 줄임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직원이 우리 형벌은 뭐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만약에 고용인이 거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면 고용인은 3-3, 1-1로 처벌되는데 기업공인중개사는 뭘로 처벌된다고 그랬죠? 징역형은 안 받아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벌금형은 바로 형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처분 모두 받을 수 있다. 결국은 벌금 받으면 여러분 전과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용인의 불법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기업공인중개사는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인의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라는 거죠. 다시 한번요. 개공은 고용인의 불법행위로 민사, 행정, 양벌 규정에 따라 형사처분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는 항상 받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고용인이 불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얼른 피해자를 만나서 민사 합의를 해버리는 거죠. 내가 돈 다 물어줄 테니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묻지 마세요. 해서 하면은 돈 물어줬다는데 굳이 피해자가 개업공인중개사와 직원을 처벌까지 할 필요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구청에다 신고도 안 하고 경찰서에 고소도 안 하고 그러게 되면 결국 민사만 받을 수도 있고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합의에 굉장히 불친절하고 성의가 없다. 그러면 나는 법대로 하겠다 하면 피해자는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또는 구청이라든지 또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또는 형사법원에 즉 경찰서나 검찰에 고소해서 형사처벌까지도 모두 받게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형사 행정책임을 다 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